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고독도 비가 좀 오고 바람도 지금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인데 설령 겨울이 오더라도 가장 돋보일 수 있다. 이 타이틀이 왜 나왔냐면은 모건 스탠리가 15일 날 반도체 보고서에서 반도체 특히 D램 시장이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이루어서 인텔을 제칩니다. 지금 인텔이 좀 상당히 힘들죠. 그죠? 이런 그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이던스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가? 그거는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15일 날 곧 겨울이 닥친다. 윈터 룸스 이러는 제목으로 반도체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불과 3개월 전에는 비율을 확대하라고 얘기했었는데 3개월 만에 비율을 축소하라고. 다시 말해서 팔으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비율 축소는 사실상 매도하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고. 이 모건 스탠리의 의도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처음으로 제칩니다. 반도체 매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63,300원.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156,700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도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지금 왜 이런 인공지능 AI 반도체 특히 HBM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어제 업계 이제 그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3분기에 281억 달러, 37조 4,292억 매출이 돼서 점유율 16%로 1등.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17억 1200 만 달러에서 28조 9203억, 그래서 12.3%. SK 하이닉스가 128억 3400만 달러, 그래서 17조 948억, 7.3%.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아직 삼성을 따라가려면 좀 많이 모자라죠.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한 6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매출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인텔을 제치고 3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파운드리를 분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 국방부로부터 거액의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사회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에는 121억 6천만 달러에 줄어들어서 121억 3,400만 달러 매출로서 4위, 점유율은 6.9%. 그러니까 SK하고 0.4% 차이로 인텔이 반도체 왕국이었죠. 옛날에 삼성하고 삐까삐까 하던 이 인텔이 이제는 SK까지 그냥 이렇게 물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이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이상한 보고서를 내서 이러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SK 하이닉스 겨울 와도 가장 돋보인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설령 겨울이 오더라도 가장 돋보일 수가 있다. SK 하이닉스에서 좋은 지금 아까 주가를 보셨지만 15만 몇천 원인데 지금 매수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설정한 거죠. 어제도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연휴 끝나자마자 아주 오전에 딱 전화가 왔는데 SK 하이닉스를 22만 원에 매수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 22만 원을 충분히 회복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겨울이 와다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라는 거를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왜냐면 그 모건 스탠리 어떤 그 유튜버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내 걸었던 수치가 엉망이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수치를 내면서 곧 겨울이 닥친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제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모건 스탠리가 뭔가에 그 모종의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가 HBM까지도 그 공급 과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내년 HBM까지 사실은 완판했거든요. 근데 공급 과잉이란 완판을 했는데 무슨 공급 과잉이 얘기가 됐어요.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8단, 12단 HBM3E 이거를 지금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전량 사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급 과잉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SK HBM3E는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입니다. 자, 24년 3분기입니다. 3분기. 변경정에는 총 매출이 18조 한 400억 정도, 이 정도 그 예상을 했는데, 대략 마이너스 1.1%가 줄어들어서 17억 8,45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은 7조 2,228억에서 6조 9,260억 정도다. 마이너스 한 4.2%.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이 가이던스가 착 줄어드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38.8%. 애초에서는 40.1%였었죠.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33%였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33%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빼고 나서 32%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0%를 지금 넘어갈 걸로 예상했다가 38.8%예요. 이 38.8%만 해도 이 제조업의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전체적으로 24년도의 매출을 본다 그러면 변경 전에는 68조 2,440억이었는데 66조 8,870억이라는 얘기죠. 다 이렇게 보면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 전반적으로 봐도 89억 8,890억에서 86조 5,890억으로 한 3.7%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상치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실적과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처음에 가이던스보다 조금 줄어들게 했지만은 이 24년 3분기의 이 실적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실적이 좋았던 2018년 3분기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2018년 3분기에 때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삼성전자는 2018년 3분기 실적을 뛰어넘을지는 지금 약간 예상이 약간 오락가락하지만은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그 가이던스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은 2018년 3분기에 그 실적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기 직전에 100만 주의 매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창구에서 SK 하이닉스 매도 체결은 101만 1719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고서를 언제 냈냐면 15일날 냈거든요. 그런데 13일날 100만 주 이상을 팔아버린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죠? 이게 모건 스탠리가 분명히 뭔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종가 기준으로 1647억을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왜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아놓고 얘네들이 안 좋은 보고서를 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라는 이 투자 이 증권사에서 보고서 한 장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가 다 이렇게 그냥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좀 우리나라 그 반도체 그 기반이 좀 허약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모간 서울에 이어서 매도량이 많았던 창구는 JP 모간,
맥쿼리 이런 건 얼마 안 되잖아요.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게 모건 스탠리가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D램 경쟁력이 HBM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보고서가 또 나오고 있죠. 요 사진은 SK 하이닉스의 1C 나노 DDR5 D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SK 하이닉스가 1C D램의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은 머니투데이에서 밝힌 것처럼 SK 하이닉스 D램은 1B 노드가 이미 수율 및 성능 검증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1B 노드가 1B 그 D램이 대략 한 12나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1B를 가지고 HBM도 만듭니다. 그리고 DDR5라든가 HBM을 여기서 잘 만들고 있죠. 1B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B를 가지고 HBM을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1A를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4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HBM의 가장 기본이 되는 D램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수율도 안 좋고 성능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뭐 D램이 벌써 다운턴 하강 국면, 업턴이 지금 언제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운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D램 경쟁력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내년 중으로 다른 응용처, 그러니까 HBM뿐만 아니라 D램뿐만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응용처를 더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B 노드에서 수율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1B가 SK 이 D램에서 이 수율이라든가 생산성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80% 이상의 수율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1B에서 이거 이상의 아마 수율이 확보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1B에 지금 나와 있는 수율이 제가 그 다른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되겠냐고요. 대량 생산을 하려면 이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1B 노드에 대해서 수율하고 성능의 검증을 마친 거예요. 당연히 HBM이 잘 나오고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이 1B 노드의 D램에 대해서는 수율도 잘 나오지 성능 검증도 마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응용처를 더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1C 노드 개발도 연중에 마무리되고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C 노드도 SK 하이닉스, 1C도 SK 하이닉스는 대략 50% 선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본격적인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한 자리 숫자라 그러는 거죠. 한 자리 숫자. 이러니까 지금 삼성이 근원적인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단 HBM3E의 경우도 개발 박다지 단계로 이달 말부터 아마 뭐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부터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서 4분기 내로 출하가 돼서 블랙웰에 본격적으로 탑재될 거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HBM3 HBM이 주류를 이룰 걸로 생각했는데 8단 HBM3E가 지금 뭐 절반이 넘어서고 내년에는 12단 HBM3E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 위주로 D램 실적. 그러니까 HBM을 만들려면 D램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램 경쟁력이 되는 거죠. 수율이라든가 성능이 다 됐으니까 HBM 위주의 D램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보수적 재고 수준을 유지하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재고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HBM이 엔비디아에 전량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거든. 올해 건 뭐 완판이 됐으니까 이렇게 재고가 쌓일 이유가 없는 거죠. 만드는 쪽쪽 엔비디아로 다 지금 납품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제가 어떤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HBM3 하나의 가격이 제가 들은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3가 12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D램이 몇 달러예요? 2달러, 뭐 3달러 안 되거든요. 근데 12달러예요. 그 다음에 HBM3E가 8단 HBM3가 대략 한 HBM3 16달러 정도 갈 것 같다고 그래요. 12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7달러 정도 갔는데, 엔비디아가 삼성 HBM을 살짝 끌어들이면서 삼성의 HBM3E를 코어를 주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가격을 끌어내려서 17달러가 아니라 16달러 정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DDR5 D램이 2점 몇 달러, 3달러 아닌데 이한데 뭐 12달러, 14달러, 16달러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라 그러죠. 올해 규모, 올해 한 20조 정도, 작년에도 뭐 19조 이렇게 하는데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규 팹, EUV 잔금 등을 고려하면 적정 투자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청주 M15X에 지금 5조 3천억을 들어서 지금 골조를 올리고 있거든.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해서 가동을 시작해서 HBM을 생산을 하죠. 그리고 청주에 지금 투자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인 원산면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4개를 지어야 되는데 일부 공사가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를 저도 어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산면 팹에 54kV에 변전소, 그 다음에 정수장,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조기 착공하기로 해서 폐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산면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00 M16의 D램 라인으로 지금 장비들이 다 발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청주, 그 다음에 2000, 그 다음에 원산면 이래 세 군데에 이런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SK 하이닉스는 지금 잘 하고 있는 HBM을 또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TSMC 주최 OIP 2024에 참가해서 HBM 공동 연구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는 이 포럼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걸 참석을 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TSMC하고 HBM4 개발을 공동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보고서를 또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SK 얘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요기에 대한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고 요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 단톡방에 있는 요 톡 내용을 퍼와서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분은 삼성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 P4도 평택 캠퍼스 P4도 추석이 지났죠. 재개되어서 사람들 유입되기 시작할 거예요. 전처럼 수요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당장의 인력은 필요한 거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네요. P5는 26년도 재개 소식이 가략 유기력하긴 한데 외부 공사 쪽 파일하고 가설 같은 것은 내년쯤 들어간다고 하니 25년만 잘 버티면 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1년 정도는 큰 신규 건설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물산처럼 삼성물산 얘기하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주 5일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니까 슬로우 다운인 얘기죠. 현장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가늘게 길을 끌고 가는 거죠. 이 P5가 가설 자재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공사가 재개질 때까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예전처럼 높은 임대료를 반짝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공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유도시키는 것도 전략인 듯 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 년 동안은 삼성이 일을 크게 벌리지를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P1, P2, P3에 대해서 지금 리트로핏을 하고 있거든요. 리트로핏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뭐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업데이트, 뭐 이렇게 리모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P1, P2, P3에는 대부분 낸더 플래시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주류를 이루고 P3의 페이지 4만 파운드리거든요. 여기만 파운드리고 여기만 파운드리예요. 나머지는 다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네등분이 되어 있고 여기도 네등분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네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전부 다 특히 이제 D램 라인 같은 경우는 1Z라든가 이렇게 뭐 18나노 이런 D램은 이제 생산을 안 하고 1B 그 다음에 1C 심지어 아마도 이게 P4 같은 데는 삼성전자가 26년을 목표로 해서 1D D램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4는 내년 한 해 동안 내부 마감 공사에 집중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트로 페이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P5는 내년 아마 상반기는 힘들 거고 하반기 정도에 지금 여기에 기초공사 이제 파일이라든가 가설 자재들은 이런 거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건설은 26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P6도 지금 늦어지니까 여기 지금 사무 6동도 3층까지만 올려놓고 지금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고 이 사무 3동은 지금 마감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략 한 1년 정도에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이쪽은 아직 손을 안 댑니다. 이거는 장기 그냥 셧다운을 시켜놓고 여기에 지금 많은 철골 자재들이 야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오염이 돼서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첨단 D램을 생산하기 전에는 그 기술력을 올리기 전에는 다른 곳에 힘을 빼거나 투자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오늘은 SK 하이닉스 소식이 대부분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 무관 스탠리에서는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미래에서 증권이나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잘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만원, 22만원에서 진입을 했다가 지금 15만원대까지 주저앉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을 고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흐름을 보아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과 관련된 부동산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